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제 요 변경될 때, 요 때가 좋을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수강할 때가 제일 좋을 때죠. 지난번 수강 시간도 모르고 있죠. 모르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좋은 수익을 날 수 있는 이런 대운 판례가 75년 해방되고 75년 만에 이게 바뀐 겁니다. 크게 틀을 바꿔버렸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은 마당이 없는 건물을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아 가지고 10% 뛴 사건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7에 758. 그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런 거죠. 토지 및 건물의 요까지는 압니다. 요까지는 알면서 그림을 보니까 주택이죠. 아, 주택의 절반이 높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17에 758. 자,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로그인 해서요. 한번 들어갑니다. 17에 7158 입니다. 자, 이래 가지고 요거를 이제 낙찰 받습니다. 요거를 이제 낙찰 들어가요. 지분이 말이죠. 눌려보니까 몇 분에 몇이 나니까 대강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절반쯤 된다, 그죠? 절반쯤 이 지분이 나왔습니다. 지분이. 자, 나와가지고 우리 수강생이 이분입니다. 이분. 자, 미납했으면 얼마 뛰었죠? 요 10%니까 374만원 뛰었죠. 374만원 뛰었습니다. 왜 뛰었느냐? 자, 수강생은 이 낙찰 받아갔어요. 받아러 가가지고 이렇게 쭉 보다가 집도 괜찮네. 저거 절반이 사면 괜찮은데 그거 이제 산 겁니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 때는 여기 딱 보니까 뭐 괜찮죠? 절반이니까 괜찮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땅을 딱 보면요. 땅을 보면은 필지가 한 필지입니다. 알겠죠? 176 한 필지고 대지가 38평이고 여기에 한 70평 되는데 2분의 1이다. 요까지입니다. 그럼 건물도 뭐 거기에 준해서 뭐 건물은 또 뭐 절반이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시의 영은 상관없고요. 이제 붙어 있는 거기니까 상관없고. 자, 이래서 이제 쭉 뭐 임차인도 없고 뭐 별 문제가 없어요. 낙찰 받으면은. 자, 그래서 받았는데 자, 요 본게는 지금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한 필지에 38평 지부이다. 전체는 몇 평입니까? 전체는 16평이죠. 한 필지입니다. 자, 그 전자지도 눌러보니까 눌려서 스카이뷰를 확대를 해보니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 경매는 요것만, 요 필지만 나온 겁니다. 알겠죠? 앞에 이거는 이 마당에 있는 차가 있는 요건 아니에요. 요건 아니고. 그럼 요것만 2분의 1 받은 겁니다. 2분의 1. 알겠죠? 2분의 1 받았는데, 자, 그래서 전자지적도를 눌러보니까요. 위성사진을 보고 이렇게 보면은 앞마당은 없고 지금 요것만 2분의 1 받은 거예요. 요것만.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빠졌어요. 조금 애매하죠? 마당이 없으니까. 마당이 없는 요 건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로드뷰가 가는 거 보겠는데, 그래가지고 본인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거를 잔금을 치르나 마나 했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장을 만나갔어요. 주인장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요번에 낙찰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했대요. 요 집을. 마당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누가 덜렁 낙찰 받았는데, 낙찰 받고 보니까 우리 수강생이더라. 그래갖고, 마당도 없는 걸 왜 받았느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납을 했습니다. 미납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미납이 되면은 또 그 다음에 경매 때는 보통 유찰이 잘 돼요. 그럼 떨어지면은 또 들어오는데, 여기 이제 들어오니까 이 공유자가 결국은 3천에 사는 걸로 웃으면서 손들고 이래 하고 이제 받아가 빚은 겁니다. 그럼 우리 수강생은 손해받겠죠. 그죠? 그럼 수강생은 필지를 이 마당에 있는 거를 봤다는. 그래가지고 좀 초보였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주 고수대가 있어요. 대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영 오면은 좀 얼굴이 좀 그렇게 밝진 않아요. 입사부 좀 띄워보세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내가 자 그러면은 고성에 이게 나왔어요. 고성에 임야가 나왔길래 수업 시간에 자 53,000원짜리 임야 나왔습니다. 이거 놔두고요. 그래서 무슨 임야가 240평인데 이렇게 23,000원 봤습니다. 17에 24, 368
자, 그래가지고 요 임야를 53,000짜리. 자, 이분이 여러가지 이제 막 1, 2, 3, 4, 1, 2, 3, 4, 4개 당하죠.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요 임야입니다. 요거 53,000짜리 요거를 이제 임야가 경매가 이제 물건 번호는 1번이네요. 248평인데 여 보니까 48평인데 여 보면은 자, 묘가 있죠. 묘가 있습니다. 묘가 있는데 요 묘에 대해서 쭉 보니까 전자지도를 눌러서 스카이뷰 눌리고 플러스를 해보니까 여기에 안에 이제 뭐 하여튼 묘가 있어요. 여기 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낙찰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보니까 248평인데 자, 요 보면은 감정가는 원래 900입니다. 900인데 묘의 제시의 분묘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한 기당 300만원, 한 기당 300만원이니까 옮기는 비용이 보통 우리가 300 줍니다. 보통 보상 때 보면은 그래 주니까 900을 빼고 53,000 인양입니다. 알겠죠? 분묘를 제한을 받으니까 53,000짜리다 해서 나온 겁니다. 그 수강생 들어갔는데 다행히 1등 했어요. 1등 했어요. 지금 우리 수강생이 지금 이 석사과정에 들어가 있고 이제 마치면은 내가 박사과정은 경남대 부동산 법학과에 부동산법 전공 그걸로 좀 오라고 내가 꼬시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석사까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거를 받고 나니까 여기에 있는 소유자 쪽에서 이제 신용보증기금 그런 거 보기에는 아마 그 제조업체를 한 것 같아요. 크게 좀 한 것 같습니다.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경매를 당했는데 문제는 이 땅을 이제 보통은 여러 가지를 4개를 당했지만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거는 그렇게 막 빚이 워낙 많으니까 부채가 많으니까 막 손을 놔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요것만은 꼭 찾아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제가 그동안 쭉 보니까 공장을 하면서 공장, 아파트 다 이렇게 경매로 다 이렇게 처분이 되는데 묘지는 보통 다 찾아오더라고. 그동안 쭉 이렇게 보니까 묘지는 선산이 있고 뭐 위에 아버지 그 다음에 뭐 자기 부친이나 그 다음에 위에 조부나 뭐 이런 묘거든요. 대부분이 그거는 꼭 챙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분도 이제 낙찰을 받아 가지고 아까 그것은 마당 없는 집 해갖고 3일째 손해갔죠. 그럼 요거를 낙찰 받아 가지고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제발 500만원 줄 테니까 팔아 그래. 제발입니다. 제발이 빠진다. 제발. 이 뭐냐 하면은 중요하다 그죠? 이제 선산이 있고 이제 분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100만원 빼줬대요. 빼갖고 400만원 계약을 하고 수익률이 718% 달성된 겁니다. 그럼 이게 50만원 받았어. 400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묘 없는 거, 마당 없는 거, 요거 손해간 거 많이 됐죠? 많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묘의 중요성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묘를 많이 찾아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또 수강생 요거 낙찰받아요. 진해에 보니까 주촌면에 있는 농지입니다. 농지인데 또 묘가 많아요. 2014에 9775 봅니다. 자연녹지고 감정이 보통 이래요. 감정이 8,400인데 1차 금액은 이렇게 낮찹니다. 왜냐 하면은 지상에 분묘가 많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이 얘기죠. 그래갖고 여기 묘가 한 11개 12개 있어요. 묘가 있는데 1차 금액은 요건데 낙찰 한 2,000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한 8,500이니까 싸게 받은 거죠. 감정 가격에 비하면은 이 땅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14에 9775 봅니다. 자, 요거 보면은 김해 주촌면에 이게 이제 임야입니다. 임야. 자, 요거네. 자, 봅니다. 김해시 주촌면에 임야가 338평인데 해가지고 이 토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당시 1차 금액은 요건데 저 밑에 보면은 감정 가격은 8,400입니다. 이해가시죠? 분묘 때문에 금액을 다운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 밑에 땅이 1억짜리인데 위에 건물이 빠졌어요. 그러면 1억짜리가 한 7천만 됩니다. 보통 한 30% 보통 DC가 됩니다. 1차 금액은 감정 가격에서. 자, 8,400짜리인데 이렇게 쭉 떨어져 가지고 한 사람은 뭐 어쨌든 아마 농지증을 안 해주더라 해가지고 막 기분 나쁘다고 째삐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구장 그래 매각 불허가 되고 10% 뛰었지 사람.
자, 불우한 띠스요. 우리 수강생은 똑같은 조건인데 낙찰받고 매각 결정을 받습니다. 자, 봅니다. 이 묘가 많아요. 이게 묘가 이렇게 해서 한 11개, 요도 있고, 옆에도 있고, 뭐 밑에도 있고, 막 그래요. 묘가 있어갖고 한 11개 정도 있습니다. 11개, 12개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대부분 묘인데, 묘가 많아요. 많아가지고, 요 보면은 소유자가, 여기도 보면은 신용보증기금입니다. 그러면 신용보증금 11억 크면은 굉장히 사업을 크게 더, 아까 그분보다는 5배 넘게 크게 막 그런 사업자입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그것을 2억만 신용보증금에서 이제 청구를 해서 경매를 넣습니다. 자, 그 대다수 묘지예요. 그럼 낙찰 받으면은 아까는 임야라서 농지증에 안 넣었죠. 농지취득 자격증에 대한 인가 없었어요. 그럼 요거는 농지니까 당연히 농지증을 내세요. 안 내면은 뭘 사겠다. 자, 여기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 낙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면에다가 보통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하든지 방문을 해보면은, 자, 농지증, 이 묘가 많은데 농지증 내줄까 안 내줄까 이거? 안 내주겠죠? 그죠? 안 내주는데, 근데 안 내주는 게 이래요. 제목이 이래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반려증명, 안 그러면 미발급 알림 이래가지고 밑에 쭉 한 4줄 5줄 씁니다. 뭘 쓰나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농지는 농지인데 농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원래는 농지가 맞는데 전담 가수원인데 여기에 이제 저거 이야기는 불법이에요. 불법 요게 묘가 이렇게 11개나 이렇게 막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상 농지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원래는 지목에 전답되지 농지인데 사실상 농지가 아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줘요. 해주면은 법원에서 고민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농지가 아닌데 허가를 해야 될까 불허해야 될까? 그럼 법원에서. 자, 우리 등기 설례 보니까요. 농지증을 못 가져왔다. 예를 불법 건축에서 농지증을 못 가져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당연히 불허가를 보통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묘에 대해서는 문구가 이렇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사실상 농지가 아니다. 이렇게 답을 줘요. 그럼 우리 등기 설례에서는 막 그 정도 문구 같으면은 그만 인정해주라. 그래가지고 사실 공매에서 낙찰받아도 그거는 이전 서류에 잔금 넣고 이전 서류에 포함만 시켜주면은 등기관이 오케이 찍어줍니다. 법원도 매각 결정 해줘요. 알겠죠?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안 해주면 있잖아. 원장님 말대로 매각 결정 안 해주면 안 해주면은 여러분이 10% 돌아할 수가 있습니다. 반환하면은 지금 실무는 거의 다 돌려줍니다. 10%를. 내가 기초사유가 아니죠. 원래 현황이 그러니까 낙찰자 기초사유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물건이 그러니까. 그래서 실무는 원래는 매각 조건에는 10% 몰수한다 이럴 때가 있지만은 실무는 대부분 다 일단은 몰수를 잘 합니다. 안 하고 보통 이게 반환을 해주고 있어요. 실무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같은 거 있잖아. 나는 반환 안 받고 행정심판 소송합니다. 발급해주라. 내가 지금 10%는 계약자인데 무슨 권한으로 묘를 이장하고 다 하겠노. 너 말대로 이장 다 하고 나면 나는 뭐 30일 아니라 뭐 1년 2년 걸릴 수 있는데 그러고 또 20년 넘은 건 뭡니까? 분묘기지권 성립하니까 내가 이장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또 뭐 소송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소송해서 2, 3개월 걸려서 재결 성소 판결을 받아서 면사무소 가서 내가 받아옵니다. 그러면 돼도 여러분 좀 힘이 약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반환해두라고 끝내면 됩니다. 그러면 더 떨어지면은 그때 낙찰받고 제한테 오면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전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한 550주면은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줄 거예요. 행정심판위원회 소송의 서류에. 그럼 이기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농지에 일이 많을 때는 농지적 문제가 돼도 되는데 너무 건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20년이 넘었다 하면은 낙찰을 받고라도 찝찝해요. 그죠? 저게 지금 개발장국에서 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은 저게 도의돼야 되는데 저렇게 중간에 딱 앉아가지고 저기 있으니까 우리 그동안 판례를 보니까 20년이 넘으면은 평원 공연하기 20년이 넘으면은 뭐 분묘기지권이 있다 이래가지고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있으니까 50년이든지 100년이든지 300년이든지 요거는 묘로서 인정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 다음에 유상이냐 무상이냐 무상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무상. 그럼 뭐 낙찰받아도 찝찝하죠. 그동안 찝찝했습니다. 낙찰받아도. 자, 그래서 수강생이
일단 요 낙찰을 받고요. 잔금을 일단 허가 결정 났어요. 잔금을 치놨죠. 허가 결정 났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폐마를 크게 붙여놨어요. 뭐를 붙이느냐? 저하고 이제 이종식 교수하고 이렇게 서서 이제 앉아서 옥션가션 하다가 이제 결국 붙여놓은 그겁니다. 동물 농장을 할 테니까 빨리 묘를 이장해달라. 안 그러면은 뭐 한 기당 30만씩 월 사용료를 내세요.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당시가 지금 연도가요 2017년도죠. 그래서 우리가 20년이 넘은지 살짝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서 소유자가 살 때가 99년도입니다. 99년도 사가지고 지금 2016년도니까 20년이 지났다 안 지났다? 낙찰할 때가 2016년도니까 20년 안 됐죠? 그죠? 자, 1999년도만 2000년 보자. 2000년도에 1월 1일 날 샀는데 2016년 낙찰이니까 16년밖에 안 됐잖아요. 20년 안 지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거는 불묘기지권은 성립 안 하는 것 같다. 자기가 사고 나서 바로 요 타임에 2001년도 1월 13일이 이제 우리 장사법이 시행되거든요. 일단 막 그쯤에 했지 않느냐. 자고장 20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서도 강하게 못 노는 것은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게 해가지고 만났는데 20년 안 됐으니까 불묘기지권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는 못해요. 자기들도 적어도 알거든요. 20년 안 됐, 16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30만씩 한 기당 달라 하면은 11기 얼마입니까? 그러면 330달러 말이죠. 그래서 그리 줄 수는 없고 가족끼리 언론을 했는데 이장해 주는 걸로 했다. 그래서 1000만원만 주면은 우리가 비용을 좀 대주면은 우리가 그 한피해서 그냥 이장해서 저 납골당에 하도록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차겠다. 1000만원을 보태도 이랬는데 결국은 합의가 500만원 주고 보태줬어요. 그래 결국은 여기서 다 이제 이장이 됐습니다. 그 지금 전자지도를 보면은 지금 스카이뷰를 보면은 지금은 이게 묘가 지금 없습니다. 없죠? 다 이장해갖고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만약에 20년이 넘었으면은 우리가 좀 끌려갈 판이에요. 저기서 20년 넘었으면 뭐랍니까? B점, J점, R점 뭡니까? 무슨 말이에요? 배째라 이 말이죠. 모르겠다 이 말이야. 모르겠다 이러면 할 말 없어요. 그죠? 뭐 너 부모기지권 모르나? 그죠? 모르나? 20년이 넘으면은 앞으로 뭐 100년이고 1000년이고 내가 이건 뭘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대한민국에 있으면은 권한이 있는 거고 무상이다 된 겁니다. 무상.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20년 안 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었죠. 자, 그래 됐고요. 용도리도 좋아요. 자연 녹지고. 자, 그 다음 봅니다. 밀양에 이것도 경매 전문가 낙찰받습니다. 농지가 있어요. 그러면 농지를 낙찰 받는데 15에 10518 봅니다. 자, 이렇게 봤는데 이 농지가 이 이제 평수 크지 않네요. 103평에 요것도 지분입니다. 지분 그죠? 이게 3분의 1인데 2,900짜리인데 2,900짜리인데 이제 2,000이 나왔어요. 2,000이 나와가지고 쭉 떨어져갖고 이제 미납이 되고 해서 결국은 이 경매 전문가가 요리 받아요. 400만원에 받습니다. 그럼 요게 요 이제 묘가 많죠 지금. 묘가 많아요. 그럼 요것도 묘가 많은데 지목이 농지니까 당연히 농지증을 내라 이 말이죠. 안 내면은 못 사겠다 됐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전문가니까 미리 신청을 했어요. 미리. 자, 우리 낙찰 받고 꼭 신청해놓은 거 미리 하면 됩니까? 미리 된다 했죠. 지금은 또 법이 좋아져 가지고 정부 24에서 하면 됩니다. 미리. 그 당시에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지금은 정부 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됩니다. 인증을 미리 하면 됩니다. 근데 미리 해보면은 저서 합니다. 낙찰도 안 받았는데 뭐 신청하노? 못 해주겠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럼 뭐 낙찰을 안 받았는데 해주라 하는 근거가 없다 이래가지고 자꾸 수강생들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원장님 원장님 뭐 미리 신청해서 하긴 했는데 하고 나니까 저쪽에서 그 낙찰도 안 받았는데 해주라 하는 근거가 없으니까 못 해주겠다. 근거를 가오느라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거는 뒤에 이어놨습니다. 저 20페이지인가 보면 이어놨어요. 제가 석장 3페이지 정도 이어놨습니다. 그럼 그때 보기로 하고. 자, 일단은 요거를 미리 신청해서 받아냈더라고. 농지증을. 농지증 받은 게 아니고 사실상
뭐 농지가 아니다 인수 받아냈어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매각 허가 됐다 안 됐다? 됐죠. 그 정도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지금 보면은 이게 묘를 위에 거나 농지인데 밑에 거나 보통 해보니까 보통 면에서 문구가 사실상 농지가 아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문구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 이거는 이제 이전하고 매각 허가 결정된 데는 경매나 공매나 문제 없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허가 결정이 나고 다 됩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 등기 선례에 이제 근거는 등기 선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살짝 농지가 아니면은 등기관이 이전하는데 도장을 찍어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 농지에 대해서 임야 같으면 아무 문제 없죠. 농지증 이야기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농지다 보니까 농지증이 나왔는데 묘가 많아도 별 큰 무리 없어 그동안 지나갔다. 자, 그럼 됐죠. 크게 무리가 없었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이 원주에 보면요 흥업면에 그죠 보면은 무엇이 하나 있대요. 7100인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주시 2020에 1294네요. 한번 봅니다. 낙찰을 받으려고 보니까 12 뭐죠? 부원장이 교재 12294 그죠? 12294 294-001 자 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원주에 잘 써놨죠. 이 딱 보면 여기 딱 나와요. 이게 분묘기지권 그죠? 이야기는 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묘가 있으니까 알아서 낙찰 받으세요. 그럼 요거는 1700평 1800평인데 흥업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5월 4일까지 5월 4일이 뭐 내일까지다 그죠? 내일까지. 그래서 지금 5월 달부터는요 우리가 보통 월화수 응찰했죠. 그동안에 수요일날 5시인데 5월 달부터는 화요일날 5시까지로 일이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돼요. 5월 3일 5월 4일 5월 5일 논다 그러나 그러면 그 다음 뭐지 됩니까? 이거 논다고 그랬구나. 논다고. 또 이거는 17, 18일? 자, 일단은 이 날짜 맞추면 됩니다. 이 날짜에 맞추면 되는데 자, 이렇게 보니까 일단 문제가 뭡니까 이게? 묘가 딱 있죠. 이게 보통 보면 또 중간에 낀 게 있다고. 보통 보면 중간에 또 여기서 또 엘미입니다. 엘미 가지고 이게 묘가 없으면 못 되겠는데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게 때문에 낙찰 받기가 좀 끄끄러웠어요. 끄끄러운데 지금은 판례가 바뀌기 때문에 그만 선이 요리 끊기면 좋겠어. 알겠죠? 이거 다 들어오면 좋겠어. 같은 값이면. 지금은 예전에는 지금 지난주만 해도요. 지난주 이 시간만 해도 아이고 묘가에 있어서 참 낙찰 받지 마라. 제가 그렇게 답을 줬습니다. 묘가에서 좀 찝찝하다 이야기죠. 뭐 그렇게 길도 없는데 길은 이렇게 뭐 조금 이게 현황도 있네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근데 지금은 이런 묘가 있으면은 아이고 저기 여기에 딱 포함돼야 되는데 빠졌구나 이래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사유료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20년이 넘어도 마찬가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있는 것이 이게 참 좀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자 밑에 농지 보시다. 하포구에 18에 73200 뭐 잘 돼가 있죠. 18에 73200 그래서 우리나라에 18에 73200 개발 쪽에서 보면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농지에 이렇게 이제 쭉 검토를 하는데 이렇게 9100에 쭉 떨어지죠. 떨어져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농지를 이제 낙찰 받으려고 보니까 받으면 또 이렇게 딱 중간에 뭐가 이렇게 묘가 딱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은 이게 개발하는 데는 굉장히 좀 장애요입니다. 이게 그동안에 아까 얘기했죠. 불묘기지가 성립하면은 이장을 소를 못한다. 무상이다. 평생 막 이런 못 벌었으니까 상당히 좀 문제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전자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바다는 잘 보이죠. 아마 이게 마산에서는 바다가 잘 보이는 쪽입니다. 진동요 쪽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묘가 어디 숨은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네. 요 묘 있죠. 그죠? 그럼 낙찰 받으면은 이 묘 때문에 불묘기지권 한 이 정도까지 영향을 미쳐버리니까 거의 우리가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고 싶어도 이게 참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이제 요번에 판례가 바뀐 것은 이제 개발을 조금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를 많이 남겨뒀고요. 그럼 예전에는 아이고 이게 만약 이게 넣었으면은 낙찰받기가 끌어봤죠. 이제 그런데 지금은 예로 1억짜리인데 묘가 많으니까 1차가 7천만 넣었더라. 그럼 내가 한 2천에 낙찰 받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로를 달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로는 얼마냐 그러면은 지로는 항상 여기서 계산해. 여기서 감정 가격에서. 알겠죠? 묘가 있다고 해서 뭐 2천이나 낙찰 받으니까 2천만 원에서 뭐 지로를 주라 이건 아니고 1차 금액에서 감정 가격에서 주라 하기 때문에 좋다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뭐 낙찰을 1억짜리인데 9천 받아야 됩니까? 2천 받아야 됩니까? 2천에 받고 1억에 달라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해가시죠? 저가 낙찰 받기를 받으면 더 수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있는 요런 이제 토지 개발을 막는 묘가 이리 하나씩 붙어갖고 애를 모여있죠. 있었는데 어찌 보면 이번 판례 변경으로 오히려 개발은 더 촉진되고 국가적으로 효율적으로 이 임야나 농지를 관리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자, 봅니다. 이제 누가 질문했어요. 원장님, 묘가 10기 이상 임야지만은 입찰을 할까요? 해놨습니다. 입찰. 자, 부여옵니다. 부여군 구룡면에, 그죠? 한번 봅니다. 부여군 구룡면, 그죠? 구룡면에 2014에 0875네요. 한번 봅니다. 공매에 가서, 그죠? 자, 요 보니까 아마 낙찰이 된 것 같는데, 자, 낙찰이 이제 그때, 그죠? 자, 요거 이제 질문을 이제 왔을 때는 부여군의 구룡면에 임야가 3,500, 크죠? 근데 25%, 25%까지. 하얀 떨어집니까? 왜 많이 떨어지느냐? 그죠? 25%까지. 그럼 여기 쭉 보면은, 이게 이제 본건이 있는데, 요 보면은 전자지도에서 보니까, 색깔 보니까, 자, 요 보니까, 묘가 많다, 작다, 지금. 많죠? 일단 하얀 요는 다 묘입니다. 그죠? 묘는 거 지금 묘죠, 묘. 묘가 많이 있죠? 그죠? 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도 지금 보니까 전자지도를 보니까 길도 그렇게 막 맹지로 보이지고 용도적인 것 같아. 계획가리 같아. 그죠? 좋은데 맹지고 묘가 많고 묘가 많습니다. 이것처럼 묘가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요거를 낙찰을 받으면 돈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죠? 이 묘가 있으니까 보통 보니까 한 20 넘겠죠? 느낌상. 20은 묘가 쫙 있고, 개발하기가 주변도 보니까 묘가 많아요. 예. 그죠? 이런 데도 묘가 있죠? 있고 쭉 보니까 묘가 주변에 많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예로 이게 이제 경매가 놓았다 그러면은 낙찰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았죠? 그럼 앞으로는? 받아야 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묘가 많으니까 답을 해줬어요. 자, 부여군 임야는, 그죠? 임야는 경사도는 완만하게 보이고, 그죠? 보통 15도 이하면은 이 건축이 무난한데, 경사도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좋습니다. 하지만은, 맹지가 문제고, 진입도로가 없다면 아니죠. 진입도로가 없고, 분묘가 10기 이상 있는 임야로 보여서 향후 재매도가 어렵고, 수익성이 매우 어렵다 보입니다. 경매에서는 진입도로 있는 임야도 많습니다. 다른 임야를 찾아봅시다. 보세요. 이렇게 해서 답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 잘 받은 것 같아요. 그죠? 25%에 적당하게 뭐 이렇게 해서 뭐 지금 잘 받은 것 같아요. 이 낙찰이 지금 보니까 거의 25%죠. 25%니까는 4,600인데 5,000에 받은 겁니다. 5,000에. 그럼 지로는 5,000에 받느냐? 그게 아니고 1억 8,700. 알겠죠? 여기에 대해서 아마 감정할 때 또 예로 2억인데 지로 감안해서 1억 8,700 뭐 2억에 대해서 여러분이 5천 낙찰 받고 지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그래 보니까 감은 조금씩 오죠. 이제 뭘 낙찰 받아야 될지. 자, 이제 봅니다. 물건의 우리 종류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민법상의 물건, 간섭상의 물건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그래서 민법상의 물건 크면요, 우리 소유권, 점유권, 용의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담보물건에서 우리가 매일 말하는 건저당권, 나이비았죠? 건저당권. 그죠? 건저당권. 유치권, 그 다음 질권.
자, 여기 이제 많이 있는데, 여기서 많이 쓰는 것은요, 지상권, 요거도 많이 쓰죠.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건저당권. 요거는 여기 있으니까 등기는 다 되죠. 4개 다. 그 다음에 유치권은 우리 공사대금 못 받았습니다. 이거죠. 아참, 우리가 낙찰자가 내야 될 그런 문제 생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배우는 건 요겁니다. 관습법상의 물건으로서 이제 분묘기재권, 법정시상권, 요건 다음에 할 거고요. 오늘은 주로 요쪽 라인 되겠습니다. 요쪽 라인. 관습상의 분묘기재권. 뭐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기지 부분의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 권리로서 지상권 비슷한 권리다. 해놨죠. 등기는 안 되지만은 이게 건저당권처럼 아주 막강한 겁니다. 막강한 거예요. 이게 분묘기지권이.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우리 관습상의 우리 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에 속했을 때 이제 팔렸다. 이런 경우고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자, 우리 분묘기지권에는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 성립 요건이 세 가지래. 세 가지. 성립 요건 세 가지가 뭐냐 이러면요. 승낙형 분묘기지권, 양도형, 취득, 시효형 이 세 가지가 있죠. 그럼 승낙형이 뭐냐면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했다. 이런 경우에는 분묘기를 가진대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우리 아버지 묘를 써야 되는데 그럼 뭐 자기 그 외갓집에서나 삼촌집에서 그만 오케이 막 묘 써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요거를 승낙형 분묘기지권 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대법원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거를 인정하겠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형은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있다가 후에 그 분묘 기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이전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다. 그 분묘를 설치하고 난 뒤에 토지를 팔았어요. 그럼 그거도 인정하겠대요. 그거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대두형 요겁니다. 취득 시효형 분묘 기지권. 요게 지금 많이 대두가 돼요. 싸움이 되고. 이 뭐냐 하면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서 시효 취득한 경우에는 분묘 기지권을 가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도. 요게 거의 막 아주 시끄러운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문제된 겁니다. 촌에 가보면은 취득 시효형 분묘 기지권 요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꼼짝을 못합니다. 그죠? 묘가 많이 있어도 뭐 우리 산에 뭐 농지에 묘 없는 데가 있습니까? 그죠? 특히 임야 가보면은 대부분이 묘가 있어요. 있는데 20년 넘은 게 많습니다. 그럼 요거는 아예 취득 시효형 분묘기지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오늘 주제는 주로 이쪽이 되겠습니다. 자, 봅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게 존속이 할 수 있느냐? 묘가 100년이고 1000년이고 되느냐? 자, 여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2001년 1월 13일을 기준해서 이전이냐 이후를 따져봅니다. 그럼 이전이란 이야기죠. 이전. 2001년 1월 12일까지 했다. 옛날 해방 때부터 쭉 했다. 이러면은 토지 소유자와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 기간, 그 외의 경우에는 분묘 권리자의 분묘의 수와 봉사를 계속하고 분묘 축소하는 한 분묘 기지권은 영원히 종속한다. 그 2001년 1월 12일까지 분묘 설치한 거는 분묘 기지권은 영원히 존속한대요. 영원히. 자, 요거는 지금 학관 지금 판례입니다. 엊그제 전원합의체 4년 전에도 이게 나왔고요. 작년에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여기 또 시끄러운데 요거는 인정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우리 간통제는 폐지됐다, 폐지 안 됐다? 폐지됐죠? 그러나 분묘기지권은 요 보면 나오는데요. 폐지가 안 됐어요. 그럼 요거는 계속 감론을박하다가 일단 요거는 유지하는 걸로 분묘기지권은 일단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하는데 무상으로 하는 걸로 그동안 쭉 나왔어요. 무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토지 사용권 권리를 전혀 주장할 수 없대요. 자, 우선 2001년 1월 13일 이후는 자, 이런 것도 있어요. 1월 13일 아니고 2007년도에 내가 낙찰은 지금 봤는데 2007년도에 묘를 썼더라 이 말입니다. 묘를 많이 썼더라. 예를 두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어떻게 묘를 막 몇 가지 막 썼어요. 그럼 뭐 지금 낙찰 받아갖고도 2001년 1월 13일 이후 같으면은 사용료를 달라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그래서 2001년 1월 13일 이후 같으면은 우리한테는 좋은 거고 그동안에는 그 전이면은 굉장히 불리했어요. 굉장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존속기간 주민인데 그러면은 2001년 1월 13일도 무한대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최대 60년간 존속기간이 최대 60년. 우리 법정상 건물에 있는 거는 최대 몇 년이요? 30년.
건물에 있는 우리 법정 지상권, 법지권은 30년, 그죠? 분묘 기지권은 최대가 60년간 막고리 봅니다. 자, 이제 8번 잡봅니다. 저는 25년 전에 돌아가신 선친을 다른 사람의 임야에 모시고 현재까지 성묘와 제사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임야를 매수한 제3자가 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 이전하라 하면서 그동안에 사용료 지급까지 요구하는데 이런 게 어찌 됩니까? 자,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있는 묘의 터에 대해서 관습법상 지상권과 비슷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 분묘기준에 부릅니다. 그죠? 즉 토지 소유자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라든지 승낙이 없더라도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묘를 점유해 왔다면 묘터를 사용 권리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하는 이 분묘 기지권을 갖고 있는 거 보이는데 토지 매수인의 묘지 이전 요구는 물론 사용료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인데 지금 제가 바꿨습니다. 원래는 있습니다입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인데 여기 이제 뭐로 바뀌었다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이렇게 바뀐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이제 이거를 내가 바꾼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 묘지 난립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서 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묘에 대해서는 이런 권리가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자, 하나 더 봅니다. 저희 조부의 묘는 30년 전부터 타인의 임야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임야를 매수한 갑이 대가를 지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내가 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분묘기지권 주장하는 사람이 사용대가는 지급해야 됩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쭉 이제 이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있었죠. 승낙, 토지 승낙형, 취득 시효형, 분묘기지권. 자, 요거는 이제 1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 2번 봅니다. 2번도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3번 봅니다. 그런데 해갖고 쭉 나오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그죠?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요 이후에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되는데 자 4번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분묘기지권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지상권에 있어서 치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므로 치료관 약정이 없는 이상 치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점 비춰보면은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도 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 판례가 있다. 그럼 요 판례가 전부 다 이제 폐지가 변경이 됐어요. 판례가 변경이 됐어요. 없다고 한 판례, 요런 판례들이 전부 다 요번에 이제 그 전합의체 판결에서 전부 다 변경을 시켰습니다. 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도 2001년 4월 29일 이후에는 청구 시부터 치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 엊그제 목요일날 2021년 4월 29일 선고 2017-28007 전합지 판결에서 치료를 주라. 이렇게 바뀐 겁니다. 해방되고 75년 만에 이렇게 크게 바뀐 거예요. 아주 크게 바뀐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토지 소유자들이 소송이 일단은 치료 달라고 많이 내용률만 날아올 것 같아요. 토지 그 다음 분묘 공짜 쓴 사람도 없습니까? 탱자한 사람도 있죠. 아이고 나 20년 지냈는데 뭐가 니가 떠들어봐라 백날 해봐라 내가 소송하듯 해도 치료는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이제 묘를 가는 사람들한테 묘 주인들이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한 기당 30만원씩 내라 이런 식으로 매달 내라 10개 너가 총 300만 내놔라 이래갖고 이제 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 법무사들이 지금 바쁘게 생겼습니다. 요것 때문에 전국에 이제 이 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전국에 분묘 기지권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전국에 임야가 한 70% 되죠. 거기에 묘 없는데 어딨어요? 없는데 그동안에 20 넘은 거는 입도 뻥것도 못했는데 이제는 내용 증명이나 보내갖고 이제 난리가 날 시간이 났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그러면은 임야 농지를 잡았고 분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봅니다. 분묘의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장사법 27조 나와 있어요. 분묘의 계좌, 그죠? 요거는 승낙 없이 토지 소유자 등등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해당 분묘를 가량하는 시군청의 허가를 받아서 개장할 수 있다. 성낙 없이 한 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무연고묘 이야기입니다. 무연고묘, 유연고 말고 무연고묘에 대해서는 요것도 창원 같으면 창원 하포구청장,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이제 요거를 정확하게 이 연고가 없어서 요거를 뭐 하겠습니다. 근데 공짜 되느냐 아닙니다. 개장 공고를 해야 돼. 신문에 뭐 2분 내고 이런 게 있어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연고자가 있으면 알려야 되고, 없는 경우에는 이 신문에 뭐 1번 내고 나머지는 또 인터넷에 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개장 공고를 합니다. 개장 공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법적으로. 자, 그 다음에 소유자의 성낙 없이 설치한 분묘, 그죠? 토지 소유자의 성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나 이것들은 해당 토지 소유자의 연고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고요. 그다음 처리 방법입니다. 연고자를 알고 있을 경우는 문서로서 연고자 통과하시면 되겠고, 모를 때 주로 이제 비석도 없고 가보니까 묘만 이래 있어요. 묘만 있고 이게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낙찰자들은 보통 이제 묘 전문 이장 전문한 업체가 있거든요. 연락합니다. 하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차를 개장 공고하고 2차 개장 공고를 한 달 뒤에 또 하고, 벌써 넉 달 걸렸네요. 그래갖고 신청을 해가지고 서류 현장 확인하고 개장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화장해서 보관한다.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고자가 없을 때는 보통 얘기 들어보니까 한 기도 한 150만원, 있을 때는 한 5, 600 이렇게 해서 보통 비용이 드는가 봐요. 이게 하락하면은. 자, 무연고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장사법이 있죠. 장사법 27조에 쭉 보시면은 여기 사항이 있으니까 이거 참고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1번입니다. 11번. 우리 법률신문에 가면은 이 공짜입니다. 공짜. 법률신문.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분묘기지권, 법정상권, 유치권 등등 우리 경매에서 많은 업무사항이 있는데, 법률신문에 가서 하시면 상당히 좋아요. 법률신문에 가면은 요 기사가 지금 2개가 뜹니다. 지금 뜨는데,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했더라도 토지 사용 내라 해가지고 이게 4월 29일 엊그제 목요일에 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20년간 점유하면은 시효 취득합니다 해가지고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뜬 2개가 지금 있는데,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12번을 보면요, 2017년도 4년 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나옵니다. 이때 뭐가 나오나 보면요,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했더라도 토지 사용료 내라. 이렇게 4년 전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나왔을 때는 상료 내지 마라, 내라 했죠. 내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은요, 요거는 2020년 현재 2020 10월 29일 선고 2017 헌바 200번. 자, 요거는 재작년이네요. 벌써 2년 됐네요. 2020년 10월 달에는 헌법재판소에서 20년간 점유하면은 시효 취득합니다. 요거는 합헌이다. 그럼 요거는 인정을 한대요. 그럼 2개 다 2017년하고 2020년 위에는 대법원 전합의체 판결이고 밑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인데, 여기에는 보면은 일단은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해서 사용료 내고 이거를 인정하겠대요. 자, 이랬는데 인정하겠다 했는데, 자, 결론은 이제 요거를 이제 번복합니다. 번복하는 것이 지금 위에 요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인정을 하다가 13번에 인정을 이제 학번을 인정했죠. 하다가 지금 14번에 있는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일단은 그거는 뒤에 보기로 하고요. 15번을 먼저 봅니다. 15번을 보면은 8페이지 15번 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엊그제 나온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판결이 됩니다. 15번에 8페이지입니다. 15번. 자, 대법원에 2021년 4월 29일. 요게 이제 목요일이다. 목요일. 그래 보니까 이게 목요일인데, 선고. 오늘 월요일이니까, 그죠? 한 3, 4일 전에 이 선고 나옵니다. 그럼 2017-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지로 청구 한번 알아봅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지로를 청구하면은 지로 지급 의무가 있다. 결론은 요겁니다. 결론은 요거고, 이 사건 임야는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1940년도, 61년도 설치된 분묘가 2개 있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묘를 관리하고 있고, 원고는 요거를 이제
한 2014년도에 경매로 일부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해갖고 이제 소송 들어간 겁니다. 내놔라고 소송 들어간. 그래서 원심은 분묘 기지권을 시효로 취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를 청구한 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서 받아들였고, 이에 대해서 피고가 상고를 했는데 기각을 당했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분묘 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 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자, 잘 보세요. 지료를 청구하면은 소유된 날이 아니고 청구한 날,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봐서 이제 분묘기지권자한테 폐하기를 만들고 우리 상고를 기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하면서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한 의무가 있다. 자, 이렇게 봐야 된다. 이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도 결론은요, 쭉 읽어보면은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의 이의 없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장기간 분묘기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서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경우에 분묘기지권자, 묘주인 말입니다. 묘주인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을 의무를 부담해 봐야 한다. 이래가지고 요게 이제 조금 두 사람의 관계를 조금 절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인정을 하겠는데 지료는 주라. 언제부터냐? 내가 2014년부터 취득했다. 경매로. 그게 아니고 2019년도에 소송을 걸었으면 19년도부터는 이제 주라. 이야기입니다. 주라. 지료를 주라. 이야기입니다. 요게 이제 지금 우리 오늘 이야기하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요 판례가.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나온 두 가지 판례 있었죠. 두 가지 판례를 다시 보면은 2017년도에는 요 판례는 토지 사용료를 요거 들어가면 안 되겠네. 이거는 오늘, 자, 이건 빼겠습니다. 요 그림은 삭제해 버렸어요. 요 그림 있죠. 12번에 있는 그림은 요 그림 있죠. 요거는 요 판례가 아니고 아까 15번에 갖다 이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넣은 겁니다. 요거다 넣어야 돼요. 여기다. 그죠? 그럼 요거는 빼가지고 어디 가냐 그러면은, 자, 하살펴가지고요. 어디 가나 그러면은 그 12번에는 그림을 15번에다가, 그죠? 15번에 적당하게 이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했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내라 이 됩니다. 그 15번에 엊그제 2021년 4월 29일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잘못 들어갔어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 21편 만들다 보니까 뭐 조금 너무 집에 가야 돼. 너무 집에 가빠 이야기. 자, 이렇게 된 거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중간에 있는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이제 조금 아까 그런 내용을 좀 상세하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번복이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